단축키로 세팅을 해놨어요. 한번 볼까요? 방송 시작이 됐으니까 방송 문화에 뜨겠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중간에 전체를 이해시킬 수는 없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할 내용은 뭐냐? 고급 필터입니다. 엑셀의 고급 필터. 거의 우리나라 엑셀 유저의 10,000명 중에 1명도 안 쓰는 기능이죠. 10,000분의 1. 그 기회를 오늘 드리는 겁니다. 여기 뭐냐? 프로그램을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왜 안 열려? 엉뚱 눌렀나? 자, 다시 열렸습니다. 요즘은 엑셀에다가 데이터를 쳐넣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력을 시키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엑셀 시트로 이렇게 뜨는 거죠.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저와 사전 약속을 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목록입니다. 뭐 이유야 뭐 직장 때문에 또는 돈 때문에 뭐 만날 약속을 원하겠죠. 근데 어쨌든 자기들이 스마트폰으로 나와 만나는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전화 상담을 원합니다 하면은 전화 상담자 리스트를 그리고 이메일로 이력서를 전송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이메일로 전송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엑셀을 잘 쓴다는 것이 뭐겠어요? 그 생각하면은 이것이 뭐 엑셀 기능을 잘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상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떤 기능을 적용해야 되는지 자체를 알지를 못합니다. 상황을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죠. 상황 1. 외부로부터 자료가 들어왔는데 나와의 만남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만남의 약속을 내는데 청해서 내가 만났습니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다시 예를 들어서 이분 한메일을 쓰시는 이분이 저와 만나기를 원해서 만나줬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사람을 계속 만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검색을 했을 때는 삭제보자. 이렇게 이분이 안 계신 상태로 검색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메일로 이력서를 전송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지워졌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전화 상담을 원합니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이메일로 이력서 전송하기를 원합니다를 선택해 보면은 옵스 보이죠? 다시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이 조건에 합당한 자료로 이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는 사실 자체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나고 나면은 그 만난 사람의 목록에다가 이 사람을 추가하고 그 목록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해 주어서 이 사람은 만났으니까 더 이상 검색되지 말거라 라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 무슨 일? 3명 더 만났다 칩시다. 다 지웠어요 이렇게. 없어야 되는데 다른 조건을 선택했다가 다시 이력서로 이메일 전송기를 원합니다 라고 누르면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자, 여기가 문제인 겁니다. 자, 1단계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써야 될까요? 바로 고급 필터입니다. 고급 필터. 근데 이거야 뭐 고급 필터 쓰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력서로
메일을 전송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사람의 일시와 시간을 가지고 복사해서 고급 필터까지 안 써도 여기에 붙여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응? 왜냐하면은 하나의 요청이 한 행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전화 상담을 원합니다를 선택했는데 보면은 이 줄과 이 줄 시간대 보시면 두 줄이 하나로 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 줄이네요. 그리고 이것도 세 줄이고요. 그래서 전화 상담을 원합니다라는 것을 더 이상 나타나게 하지 않으려면은 이 전화 상담을 원합니다라는 이 코드에 해당하는 대표 코드들을 뽑아내서 이렇게 얘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말거라 라고 여기에 붙여놓고 그리고 날 만났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만남 yes의 코드를 준 다음에 얘를 데이터베이스로 보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얘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그냥 통째로 다 카피돼서 갖고 왔다면 4개밖에 안 되는 이 데이터가 여기서는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이유는 중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중복 때문에. 그럼 중복 없이 여기 등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다시 지우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뭐 손으로 쓴 거니까 빼내고요. 자,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고급 필터 기술입니다. 고급 필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머릿글 코드입니다. 이것을 복사해서 뭐 이미 복사되어 있지만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어도 되고 값으로 붙여넣어도 되고 어쨌든 코드라는 것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옆에 yes인지 no인지 하는 것은 손으로 이렇게 쓴다 치더라도 일단은 데이터의 3개를 대표로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3개의 코드를 유니크한 코드들을 갖고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1단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결과를 갖고 오고자 하는 이 INT 시트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 시작이 되면 실패합니다. 데이터가 있는 목록이 있는 여기서 시작하면 실패하는 거죠. INT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INT 시트에서. INT 시트의 아무 셀이나 가서 데이터 고급 이게 고급 필터입니다. 그러면은 팝업 되는 이 고급 필터 창에서 목록 범위가 어디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목록 범위는 이거죠. 이렇게. 이 표의 코드 부분의 모드를 갖고 온 거죠. 조건?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은 줄 필요가 없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야 됩니다. 어디일까요? 다른 장소는 바로 코드 아래에 데이터가 와야 되겠죠. 자, 이후에 이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하고 이 체크마크를 클릭하고 확인 누르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4가지 종류네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코드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은 이렇게 매뉴얼 수작업이 아닙니다. 매크로로 이와 같은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차이점이 뭐 별로 차이 날 건 없습니다만 매크로 기록을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개발 도구 누르고 비주얼 베이직 누르게 되면은 지금 열려있는 파일 중에 이 업로드 인터뷰라는 파일의 어딘가에 매크로가 기록이 되겠죠. 자, 다시 닫고 다시 한번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면 시트가 결과가 나오는 이 시트라 된다는 거죠. 사례에서는 int 시트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을 개발도구는 이 메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에 들어가서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가서 요 체크마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저기 안 뜹니다. 저는 한번 체크마크하게 되면 계속 뜨기 때문에 개발 도구가 상시로 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int 시트에서 시작한다. 이거 잊지 마세요. 어디? int 시트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아무 데서나 시작합니다. 매크로 기록 매크로2라는 매크로 이름을 갖게 되네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준 매크로 이름입니다.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매크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누를 때까지 매크로는 계속 기록되는 거죠. 자, 목록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 고급을 누른 상태에서 이거 지금 무슨 말이 뜨는데 이런 거 사용할 수 없다는 말 막 뜨죠. 상관없습니다. 뭐 시트 아무 데서나 이렇게 확인 누르게 되면은 자, 지금부터 목록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지우고 이 목록 범위는 어디 있을까요? 리스트 시트의 코드 열의 목록 전부입니다. 조건 없고 다른 장소에 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번 고급 필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미 복사 위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C1 머리글이 있는 여기를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게 되면은 4개의 유니크한 코드들이 나타나게 되죠. 4개가 아니잖아요. 뭘 잘못했을까요? 자, 다시 실수했습니다. 제가 고급 확인 그죠? int 리스트 시트 이만큼 다른 장소의 복사 C1까지는 같은데 C1까지 뭐 익스트랙트 범위니까 같아요. 그런데 이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이라는 체크마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나온 거죠. 조건 범위는 아무 조건에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끌고 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확인 누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4개의 유니크한 코드들이 필터링이 돼서 나왔습니다. 자, 목록 범위에서 유니크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고급 필터 기능입니다. 자, 이후에 개발 로그의 기록 중지를 시켜줘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매크로2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매크로를 볼 수가 있는데 매크로는 나의 실수까지도 다 기록을 해놓죠. 그래서 네 번째 새로 생긴 시트죠. 그래서 매크로를 좀 정리를 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읽냐고요?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딱 지우고 나면은 지우고 나면은 첫 번째 제가 유니크 폴스라고 했던 이것 그러니까 책마크 안 한 것은 폴스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고 필요한 거는 요거죠. 트루로 된 거. 자, 그래서 리스트 시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추출되어 나온 거죠. 되돌리기 해볼까요? 자,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INT로 와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매크로도 역시 시작을 어디서 해야 될까요? INT 시트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순서가 중요한 거죠. 그 INT 시트를 선택한 후에 고급 필터를 수행을 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추출하기. 고급 필터라고 써볼게요. 고급 필터. 그죠? 고급 필터. 그럼 고급 필터가 언제 작동이 돼야 될까요? 잘라냅니다. 가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목록에 추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이 돼야 되겠죠? 우측 버튼 누르고 매크로 지정 들어가서 여기다가 붙여넣는 겁니다. 잘못됐네요. 고, 어, 맞습니다. 제가 이런 문표 넣었어야 되는데, 비주얼 베이직에 가서 몽땅 전부 다 잘라왔네요. 되돌리기 하고, 여기서 고급 필터라는 글자만 잘라낸 게 아니고 복사를 해서 가서 목록의 추가라는 여기다가 매크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붙여넣는 거죠. 확인.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목록 추가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다른 건 안 되냐? 한번 해보죠. 전화 받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아까 했던 이메일로 이력서를 전송하기를 원합니다. 자, 3개가 와 있는데 목록 추가를 누르게 되면 여전히 3개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또 다른 좀 양이 많은 걸로 후보자의 원하는 장소로 방문을 원합니다. 많은데 목록 추가 누르게 되면 딱 하나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에 가서 보면 전부 동일한 사람이 요청한 것입니다. 자, 이 고급 필터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고급 필터 유니크 기능을 공부했습니다. 전화 상담을 원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목록에 추가하게 되면 유니크한 코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왔고, 자, 이 중에